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식용유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는데요. 지방산은 에너지원, 혈압 조절, 혈액 응고, 염증 반응, 면역, 알레르기 반응, 위액 분비, 또 수면 조절, 주기 조절까지 호르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가 있어요. 오메가3에는 알파 리놀렌산, EPA, DHA가 있고요. 오메가6 지방산에는 리놀렌산과 감마 리놀렌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옛날에 배운 것들을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로 있는 게 카복실기죠. COOH.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많이 4개가 있어갖고 4가지 손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을 포화지방산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어떤 손이 하나 이상 이중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또 시스 결합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꺾이는 듯한 결합이 있죠. 이런 것들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C 순서, C가 몇 개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단세지방, C가 여기 있는 C 말이에요. C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하는데 8개 미만 또는 어떤 데는 6개 미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세지방, 체인이 짧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지방은 8개에서 12개, 14개 이상은 장세지방, 체인이 길다. 체인이 짧고 중간이고 긴 것을 우리가 나눠서 단세지방, 중세지방, 장세지방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우리가 포화지방과 또 불포화지방으로 크게 나누지요. 포화지방이라는 것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주로 동물성에서 많이 섭취되고요.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콜레스테롤 합성도 하고, 이런 것은 마요네즈나 버터나 이런 데 들어있으면서 뇌졸중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죠. 주로 식물성입니다. 이중결합이 하나 이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내 축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 이중결합이 있어요. 왜? 한번 꺾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일자로 된 것은 체내 축적이 쉬운데 이것은 체내 축적이 좀 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필수지방산이고 유동성이 높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가는데요. 트랜스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인데 상온에서 고체로 되도록 가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 이중결합이 똑바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냐면 체내 축적이 많이 돼요. 그래서 H를 수소를 첨가해서 값은 싸게 하고 맛은 좋게 하고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게 하는 튀기는데 주로 많이 쓰죠. 이게 복부 비만과 이상지혈증과 동맥경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그래서 쇼트닝과 마가린에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많이 쓰죠. 도넛, 케이크, 팝콘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에 식품 등 표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트랜스 지방은 0.2g 이하일 때는 0으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것처럼 느끼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섭취 권장량을 2.2g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들 많이 아이들 사주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영양성분에서 트랜스 지방이 0으로 표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지방산의 종류와 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긴 사슬 지방산이 C가 14개 이상, 중간이 C가 8개에서 12개, 그 다음에
단체 지방, 짧은 고리 지방산이 6개 또는 8개 이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사슬 지방산에서 코코넛류의 그 대란이 일어났죠. 너무 좋은 기름이다. 아니야. 다시 나쁜 기름이다 했는데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코넛은 포화지방산이 82%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아닌 간 문맥으로 직접 흡수되어서 신체에 이상이 없다. 나쁜 작용이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80% 이상이 혈관으로 흡수된다고 그래서 나쁜 기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요. 이건 지방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주로 탄수화물 가운데 소화가 되지 않은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이 대장에서 뭐 하는 거면 이 발효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이 좋은 균들이 먹고 발효해가지고 신경 내분비 조절도 하고 항당뇨도 하고 심장 건강도 증진하고 그다음 뇌, 장, 소통하는 데도 쓰인다. 이건 참 신기하죠. 지방이 아닌데도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 알아야 될 것은 발연점입니다. 요리할 때 식용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온도를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발연점이 높을수록 좋은 기름에 속하죠. 화학 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해서 항산화 성분이 급격하게 파괴되는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맞춰야 될 것이 법률에서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섭취하는 식품에서도 좀 맞춰야 될 것이 특별히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익숙한 것 가운데 들기름과 참기름이죠. 알파니르레산이 오메가3가 60% 들기름에 있고 참기름에는 오메가6가 40%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낮춥니다. 근데 이게 비율이 1대4가 이상적인 비율인데 요즘은 우리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오메가6가 엄청 섭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대4가 아니고 1대15 내지 20 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섭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고소한 기름의 불편한 진실. 볶음과 고온 압착이 고소한 향을 좀 더 내줍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우리가 섞기 쉽죠. 건강하고 신선한 오일은 고소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적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로 제조하면 가열 산화로 인해서 제조 시점에서부터 산파된 채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입맛에 고소한 코 냄새에 고소한 것에 현혹되지 않길 바라고요. 짙은 갈색일수록 고소할수록 가열산화로 인한 산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건조 온도도 볶음 온도도 압착 온도도 49도 이상 올라가기는 참 쉽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기름일지라도 유통 소비 과정에서 자동 산화될 수 있는 게 공기와 온도와 빛에 장시간 노출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할 때 특별히 공기와 온도와 빛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은 종류는 여러분이 나중에 넘겨가면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220도 이상 온도 발연점이 220도 이상 높다.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발연점 높은 것에서 보면 220도 이상에서는 볶음, 부침, 튀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현미유를 많이 추천했는데 왜냐하면 포화, 단일 불포화, 다가 불포화가 1대 2대 1로 구성된 참 이상적인 기름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엔 160도에서 220도에 해당되는 기름, 여러분이 보시면 올리브유가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어떤 다른 기름인지 확인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볶음과 무침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이번은 160도 이하의 발연점을 가지고 있는 기름들인데 샐러드나 드레싱이나 나물무침이나 가벼운 볶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식생활에 정말 좋은 이점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발연침이 가장 높다 그랬죠. 아보카도 열매보다도 기름에 오메가 9이 12배 많습니다. 오메가 9은 뭐 특별히 먹을 필요는 없죠. 아보카도의 콜드 프레스는 발연점이 271도라고요. 그래서 튀김에 사용할 수 있는 기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름이죠. 18가지 이상 아미노산 함유하고 20가지 이상 비타민을 함유했는데 특별히 비타민 E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는 들기름이죠. 냉압차간 들기름의 구성 비율은 오메가3.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는데 오메가3를 보충제, 그렇게 약으로 먹는 거, 캡슐로 된 걸 먹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심장질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 그래서 추천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식품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한데 냉이와 아욱과 켈과 쑥과 미나리와 새비름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들깨는 식품에서 균형이 깨지기 쉬운 오메가3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들기름을 우리가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들기름이 가장 빠른 산패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개봉 후 2-3달 이내로 다 먹게 적은 병으로 사더라도 분병을 해놓으면 좋고요. 병도 좀 길고 아구리가 병막의 입구가 좀 작은 것이 좋겠고요. 쿠킹 오일과 또 그 위에 까만 비닐로 빛을 차단하고 밀폐 뚜껑으로 공기 차단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4도 이내의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기름에 들기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참기름 고소한 맛보다는. 그래서 8대2로 들기름 8, 참기름 2로 혼합하면 보관 기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향이, 참기름 향으로 인해서 들기름 냄새가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저온압차간 들기름, 요즘은 가면 저온압차, 여러분이 살펴보면 저온압차간 기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리그난과 세스몰과 비타민 E가 있어서 향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도 꽤 많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기름과 들기름 올바로 사용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기 접촉이 가장 적게 좁고 긴 오일병 선택하면 좋겠고요. 쿠킹 오일이나 검은 비닐 2번 사면 더 좋습니다. 쿠킹 오일 먼저 사고 밖에 검은 비닐로 쫙 사갖고 고무로 이렇게 끼워두면 좋죠. 빛과 열 차단하고요. 그 다음에 짜고 난 뒤에 2-3개월 내에 소비할 수 있는 적은 양, 뭐 한 병, 3병 뭐 얼마씩 했다면 바카스병 같은데 갈색병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참기름은 상온, 실온이 보관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쿠킹 오일이나 검은 비닐로 싸서 보관하고요. 들기름은 반드시 비차단하고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을 하면 좋고요. 특별히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로 혼합 보관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계셨더라도 귀찮아서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 강의를 보시고 다시 한번 실천에 옮기시면 상당히 유익한 결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